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네? 또 저만큼밖에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가로로도 되고 세로로도 되기 때문에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조명이 좋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조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주로 시험을 갑니다. 작년 한상 같은 경우는 영화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그런 경우에는 세로캠으로 찍었을 때 완벽하게 내 최애가 내 영상의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가로캠으로 찍었을 때의 그런 케미? A열이긴 한데 완전 끝이고 K열. 이제 삼각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롤리팟 삼각대.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쭉 뺐을 때 높이가 생각보다 나옵니다. 근데 접으면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돼서 제가 메고 다니는 그 에코백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볍고 좋은데 제가 요즘은 얘를 잘 안 들고 가는 이유가 이 마운트를 한번 하면 이 부분이 별도의 장치가 없어서 배우분들 트레킹을 할 때 스무스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대 인사가 배우분들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앵글에서 되게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따라가려면, 편안한 영상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얘로는 그게 조금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마운트를 했다. 근데 배우님이 객석적으로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마운트 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얘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했다가 영상이 푹 떨어지고 푹 꺾인다. 뭐 어차피 무대 인사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이걸 들고 막 이렇게 찍는 거는 번거롭긴 하지만 뭐 최애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짐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가벼운 거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엄청 편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주로 이걸 씁니다. 딱 봐도 뭔가 너무 묵직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뭐냐? 웨이펑 전문가용 투웨이 유압식 헤드 비디오 모노포드.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모노포드예요. 이렇게 모가지가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무겁고 접었을 때도 이 정도 나가고 얘는 뭐 이렇게 뭐 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방에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짐스러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미리 빼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미리 마운트를 해놓고 가면 돼요. 집에서 미리 해놓고 가면 그냥 현장에서는 딱 꽂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찍기 전에 그냥 찍기만 하면 별도로 막 돌리고 하는 거를 그 상영관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미리 해올 수 있다. 그런 게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 이게 지금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로로도 되고 세로로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은 그런 행사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물이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내가 조금 힘들지언정 얘를 요즘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보긴 진짜 무거워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모노포드라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가 삼각대라고 말하면 흔히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리 3개가 내려오는 그런 삼각대. 좋은데 저는 더 이상 그런 삼각대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다리를 쫙쫙쫙 3개를 다 편 다음에 다 고정을 시키고 그 높이들을 일정하게 맞춰서 수평이 맞게 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폈을 때 생각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이 상영관에서는 앞뒤가 좁기 때문에 다 폈을 때 놓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좁혀가지고 편다? 그러면 또 불안정해지는 거고, 무엇보다 그 다리들 사이에 길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은 쓰지 않지만
내가 그거를 다리를 맞추고 수평을 맞추고 뭐 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것만 한 게 없긴 합니다. 엄청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 모노포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막 삼각대는 필수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확실히 편하기는 편해요. 영상도 안정적이고. 근데 핸드헬드도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그 무게에 익숙해지고 내가 손떨방이 그리고 소니는 자체 손떨방이 없어서 그렇지 자체 내에 손떨방이 있는 카메라를 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대 인사가 5분, 1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5분, 10분을 위해서 내가 막 한두 시간을 이 무거운 삼각대를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번거롭다. 사실은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삼각대 없이 내가 그 핸드헬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익숙해지면, 훈련이 되면 그러면 삼각대는 뭐 굳이 필수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있으면 확실히 손이 편한 건 그런 행사를 할 때 굉장한 메리트가 된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삼각대 영상을 남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민망하고요. 제 촬영이라서 민망한 게 아니라 티켓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민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영상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티켓팅을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티켓팅을 잘해서 ABC열에만 앉을 수 있다면 그렇게 비싼 카메라도 필요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좋은 카메라를 쓰는 건 티켓팅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방법은 롯데시네마 같은 배급사의 인스타를 팔로우 해놨다가 그들이 주는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 사실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올라오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미 뭐 들어가 보면 남은 자리가 항상 그렇게밖에 없더라. 그리고 주로 CGV에서 열리는 무대 인사를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GV는 당일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또 취소하고 그 자리로 갈아타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CGV를 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집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무대 인사를 촬영을 하러 다니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라서 집에서 먼 곳에 열리면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다 멀기 때문에 저는 주로 CGV는 왕십리나 용산, 그리고 롯데시네마는 롯데타워, 그리고 메가박스는 코엑스, 요 정도 가고 홍대나 영등포 쪽에서도 무대 인사가 꽤 많이 잡히는데 저희 집이랑 너무 멀어서 전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신도립 시네큐를 만약에 가시게 될 일이 생기면 거기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빼미 무대 인사를 보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천장에 조명이 없이 양쪽도 아니야, 한쪽에 조명을 세우는 상태여서 조명을 받는 쪽은 이목구비가 싹 다 날아가고 조명을 안 받는 쪽은 어두워서 안 보이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이렇게 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생각보다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도 영화가 재밌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자, 이제 티켓팅을 할 때 시형과 종영 차이가 있잖아요. 시형은 영화를 보기 전에 무대 인사가 끝나고 나서 영화를 보는 거고, 종영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무대 인사 행사가 시작되는 건데,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종영이 좋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종영은 난리가 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하고, 일단 영화가 감상이 끝났기 때문에 영화에 관해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종영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주로 시형을 갑니다. 왜냐면 종영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촬영을 준비하는 약간의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요. 상영관에 불이 켜지자마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종영 무대 인사가 있는 영화인 경우는 크레딧 올라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세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마음이 바쁜 게 저는 싫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시형은 앞에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준비를 해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나만 일찍 오면 정말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 뭔가 조심스럽고 혹시 스포일러가 될까봐 영화에 관한 말을 많이 아낀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C형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의 성격상 촬영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화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제 성격 너무 피곤한데요. 종영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 끝나고 우리 배우님 오시는 거 맞지? 혹시라도 막 못 오시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하는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영화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작년 한상 같은 경우는 영화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저는 C형이 좋고요. 요즘은 무대 인사만 다니는 일명 무대 인사 헌터, 무대 인사 컬렉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체력이 좀 내가 걱정된다 그러면 그분들 따라서 무대 인사 C형 보고 빠지고 종영도 끝나고 나서 싹 들어와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제 성격상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가 제일 잘 맞고 하루에 2개 이상 무대 인사를 뛰는 게 너무 에너지가 너무 내가 긴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에너지가.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어요. 자, 이제 티켓팅도 했어. 종영일지, 시영일지 정해서 티켓팅도 했고, 카메라도 세팅했고, 삼각대도 잘 들고 왔어. 그럼 이제 촬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요즘에 드는 고민이 이 가로캠과 세로캠 중에 어떻게 찍어야 할까? 제가 그 전까지는 무조건 가로캠이지, 이게 뭐 쇼츠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한산 무대 인사가 11명인가 12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래서 돌판에서 세로캠을 찍는 건가? 왜냐면 내 최애가 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요. 가로캠으로 찍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찍지 않아도 되고 최애 주변만 찍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최애가 내 영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최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배우분들이 좀 어정쩡하게 걸려 있거나 키가 큰 배우는 뭐 머리가 이렇게 중간에 잘려 있기도 하고 또 키가 작은 배우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상이 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앵글을 신경 안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로캠으로 찍었을 때 완벽하게 내 최애가 내 영상의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앵글은 가능한데 근데 가로캠으로 찍었을 때의 그런 배우분들 간의 케미를 담기에는 세로캠이 조금 부족하죠. 아무래도 혼자만 나오니까. 아마 재밌게 영화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북선과 많은 싱크로를 가지고 있는 박지원 선배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한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시원함을 느끼고 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짧게 말고 길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화 중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웃겨? 이렇게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지금. 집중. 근데 제가 C형과 종형 중에서는 C형이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가로캠과 세로캠 중에서는 이게 뭐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3월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을 못했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오고 싶었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계속 배우들도 그렇고 또 팬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저한테도 되게 큰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상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C형의 자리가 딱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A열 1번이랑 K열 완전 센터. 근데 A열이긴 한데 완전 끝이고 K열이긴 한데 진짜 정중앙이야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뭐를 잡을 것인가?
최애가 나오면 무조건 A열. 끝이든 아니든 중간이든 아니든 차애부터는 가운데 센터에 집중. 적어도 A, B열에는 있어야 뭐 사진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박수도 하고 육안으로 아이 컨택도 하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최애가 그날 온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앞줄에 집중. 차애부터는 센터에 집중. 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빠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무대 인사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다른 방법, 뭐 추가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엮어본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을 할 때는 항상 재미있게 기획을 해요. 기획할 때는 참 재밌는데 실제로 찍고 편집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는 좀 예쁜 데서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찍고 있는데 두 번이나 찍게 될지 몰랐지만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무척이나 길어서 두 편에 나눠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은 아마 여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